자본은 국경이 없지만 그 자본이 남긴 피해와 눈물에는 분명한 국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평생을 걸고 모은 전세보증금을 떼이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려는 내국인은 대출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복잡한 규제에 막혀 좌절하고 있는 동안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본국으로 도주하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내국인이 집을 사려면 무수히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에 따라 집값의 최대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로 인해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실질적으로 내국인의 주택 구매 여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폭탄까지 더해집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사실상 부동산 투자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중국 내 금융기관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한국의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대원 파악의 어려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정확한 가족 구성원이나 보유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규제나 세금 중과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에게 세금 회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세제도의 악용입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갭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고 본국으로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자산이 없는 이들을 상대로 한추심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 5,058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49%를 차지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3,414명으로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198만 명의 4.72%에 해당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총 1만 5,614명으로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외국인 비중은 2010년 0.20%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0.91%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중국인이 5만 2,798가구로 55.5%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매입에서도 중국인이 1만 157명으로 65.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규제입니다. 둘째,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인해 중국 자산가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한국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자본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2.8%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36,755가구로 38.7%로 가장 많고 서울이 2385가구로 24.3%, 인천이 9,407가구로 9.9%를 차지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이 4,8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안산 4,581가구, 수원 3,251가구,
시흥 2,924가구, 평택 2,804가구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차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집주인에 의한 전세 사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만 약 12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40.4%에 해당하는 21건이 중국인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건에 5억 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사고가 2023년에는 23건에 53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3건에 61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해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사고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2024년 전체 피해액은 3년 전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전세 사기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갭 투자를 통한 사기입니다. 외국인이 적은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후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본국으로 도주하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인 집주인 진모 씨는 다가구 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로부터 2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세입자들은 2월 말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알고 보니 집주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세까지 미납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집주인이 인근에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총 피해 규모는 50가구가 넘고 피해액이 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전세 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피해 회수의 어려움입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면 행적을 감추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이 고소장 접수 한참 전에 이미 출국했고 현재 거주하는 주소도 알 수 없어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하면 국내에 있는 다른 재산 등을 활용해 추심하기도 마땅치 않아 경매를 통한 방법 외에는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의 무제한 자금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초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서울 반포동자이 아파트를 74억 원에 매입한 사건입니다. 이 가격은 당시 해당 단지 시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내국인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거래였다는 점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6억 원까지만 조달 가능하지만 이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활용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고가 매입은 시장 전체의 기준과 상승을 부추겨 결국 내국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단지의 후속 거래들이 모두 상향 조정되면서 일반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자금 조달 환경 차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내국인은 엄격한 소득 증명과 신용평가를 거쳐 제한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중국 내 은행에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여부나 자금 조달 계획서 확인이 어려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내국인은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자국민의 주거권 보호입니다. 캐나다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2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당초 2025년 1월 1일까지였던 금지 조치를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원칙하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더라도 신축 주택 외에는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를 3배로 부과하고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빈집세를 6배로 부과합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2021년 12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60%의 추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만 구매 가능하도록 제한해 기존 주택 시장에서 자국민과의 경쟁을 차단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국이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면 해당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영구 소유할 수 없으며 아파트 등 건물도 제한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구매도 일정 기간 후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조건부 허용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그 속도와 강도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2024년부터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들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규모에 비해 단속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4년 기획조사 결과 외국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27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226건으로 53.4%를 차지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업다운 계약서 작성, 거래 가격 허위 신고,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두 가지 주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입니다. 상대국이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면 한국도 해당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출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허가제 전환입니다. 현재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와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사이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수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